자, 윤석열의 면담 요청을 거절당한 나경원. 정말 그렇게 꼴보기 싫던 사람도 윤석열한테 탄압을 받으니까 소중해 나한테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나경원의 면담 요청이 윤석열한테 전해졌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아래서 알아서 쳐냈다. 네, 중간에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그 면담 요청을 전달하기 전에 김건희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김건희가 오케이 한 것만 윤석열한테 전달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일리 있어. 네. 그래서 나경원이 네. 결국에는 윤석열한테 면담 요청을 했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통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고 면담 요청을 했는데 넙 넙 닥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위원장 사퇴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죠. 대출금 탕감에 대해서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엄청 그 비난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자체가 너 부위원장 지금 내려놓고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당신이 대통령하고 정책적인 기조가 안 맞다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위원장 못하죠. 근데 그거는 뭐 방송으로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의 설명을 좀 드리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국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줘. 그래가지고 정확한 거 그거더만 한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두 번째 자녀를 낳으면 뭐 50% 탕감해주고 반을 탕감해주고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 전액 완전 탕감해주고 네 번째 자녀를 낳으면 죽을 때까지 소득세 면제. 오. 그게 이제 헝가리 소득세. 방식인 거예요. 예. 아 근데 4천만 원에 너무하네. 근데 그렇게 4천만 원 주고 네 명 아, 나가라고? 진짜. 근데 죽을 때까지 소득세 문제면은 그 상당하게 매년 사죠. 4천도 아니 아니고. 차라리 시골로 우리나라 시골로 이사 가는 게 낫겠다. 작은 지자체들 있잖아요. 그 예, 이사 오라고 예, 막 예. 1억씩 주고 그러거든요. 네. 어쨌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하려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연타로 때리고 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공직을 내려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너 그만두지만 당대표 나가면 안 될까지 나온 거야 지금. 너 당대표 나갈 건데 공직 내려놓는 건 나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때리는 거야 저 새끼가. 아 근데 저거 보면 또 나경원 편들다가 또 이상해지는데 나경원이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받은 것 자체도 사실 개념 없는 짓이에요. 맞아 관심도 없어.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 저런 임명직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부위원장직을 처음 제안했을 때 이거 먹고 그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구나라고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조용히 있을 자신이 있으면 받든지. 아니에요. 나는 정치 계속 할 거야. 그러면은 받지를 말았어야지. 직은 직대로 받고 정치는 정치대로 하겠다. 나는 두 개 다 하려다. 네. 이거 자체는 사실 칭찬할 수는 없죠. 참 희한한 게 이준석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야 이준석 때리지 말자. 나경원 어차피 윤석열 패는 용도로 써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참더라고. 이준석 걸보기 싫은 거 나경원 걸보기 싫은 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공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경원이 면담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거부하게 되고요. 나중에 나경원이 이제 그 기자 만나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관련돼서 심리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대통령실이 또 때려요. 들은 바 없다.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문자로 받았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문자로 보낸 거예요 비서실장한테. 그러니까 저것도 참 좀 너무 감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은 바 없다. 왜냐면은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됐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 만에 문자로 받았다는 말 나오기 전에는 어제 밤까지는 들은 바 없다까지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문자를 받았다고 말한 게 김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대기예요. 비서실장이에요. 나경원이 김대기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개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나경원은 화장이 잘 먹었네. 그 나경원 씨한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죠. 서로 한 달 차이 정도 됐죠.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로비를 합니다. 조국은 장관 되면 안 된다. 사모펀드 비리가 있어갖고 안 된다라고 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때 문 대통령이 쌩까요. 그거랑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나경원 씨, 이제 윤석열 등에 칼 꽂을 차례. 근데 나경원이 이렇게 자기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 인터뷰를 밤에 나와서 할 때 그 동영상이 저는 되게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기자가 앞에 앉아서 노트북을 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자 갑자기 손을 잡더니 아유 이렇게 추운 날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하고 손을 막 비비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다. 스킨십이 좋은 거라고 해줘. 아니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안 보일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네, 그런 정치인들 많아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그럼 뭐 뒤에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조윤선 씨.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스킨십. 1억도 줄 수 있지. 자, 거기까지 하시고.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김건희와의 사감 때문이다. 김건희가 나경원을 꼴보기 싫어했다는 거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썬데이 저널이라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만드는 잡지예요. 거기 이게 헤드라인. 그녀에게 찍히면 죽는다. 그녀에게 찍히면 죽는다. 밑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기만 마차님 읽어주세요.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다. 김건희 여사, 나경원과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심한 모멸감 느껴. 서울대 법대 출신 친목 모임에서 홀로 소외감. 왜 가 거기를 지가. 이후 분노의 질투. 서울대 경영 석사 대학원인가 나왔잖아. 나 경영- 서울대 나온 거잖아. 경영 지금. 전문 그러니까 석사. 윤석열 서울대, 나경원 서울대, 나경원 남편 서울대.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만 이제 음. 아니니까. 친목 모임 이후 나경원 취임식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나경원은 취임식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등 홀대를 받아. 이때 진짜 이상했어. 나경원이 그랬잖아요. 나는 취임식에 초청도 못 받았다고. 나경원 정치적 중량감에 비해 당대표 후보군에도 언급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맥락이 그럴 듯해요. 이렇게 보여. 예. 수도권 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감정이 실렸다기보다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나경원의 입김이 김건희의 입김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대학교 시절부터 이제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 술 먹었던 여러 가지 일화를 들어보면 그 후배가 형 오빠 하면은 그래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뭐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동문 내 후배 그러면 웬만큼 크게 잘못하더라도 그래 뭐 사과했으니까 됐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나경원에 대해서 뭔가 좀 그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이거는 윤석열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다. 그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 오빠라고 부른다며. 심지어 윤석열 장모권을 나경원 남편 판사가 봐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재호. 그러니까 부부 동반을 만났어. 그런데 나경원이가 성렬이한테 성렬이 오빠 있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 막 하면은 김건희 사실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 석사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EMBA 경영 전문 석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 출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언니도 경영 뭐 석사 달았다고 하는데 언니 학생회관 가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학식 그런 거 먹어봤어? 얘기하면은 저번에 안 되거든. 국민의힘 경선 나오기 전까지 이제 후보가 되기 전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인들이 김건희를 그렇게 아래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얘 뭐 학력도 조작하고 경력도 네. 조작하고 그렇죠. 그 감정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경원이었던 거죠. 아니 그리고 나경원이 몰랐겠어요? 그리고 검찰 안에 있는 애들도 아유 저거 원래 재택이 형 사모님 아니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뭐 다 아는 사이지. 재택이 오빠는 나경원이 모르겠냐고. 다 오빠인데. 무섭다. 다 뭐 이거 뭐 돌려막기도 아니고 재활용도 아니고 뭐 이러고 재택이 있는데 형이 나올 줄 몰랐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이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대구 서문시장 각오하면서 얼마나 나경원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재밌었겠어요. 언니, 나는 오늘 서문시장에서 오뎅 빨았는데. 씹었겠지. 이 오뎅을 왜 빱니까 도대체? 마차님 제발요. 몇 년 때려줄까요? 아이고. 그래서 김건희가 나경원한테 복수한다는 소문이 바다한데 듣고 보니까 제일 맥락이 이해가 돼. 그렇잖아. 그 취임식에 초청장을 뿌린 게
김건희잖아요. 극우 유튜버네. 네, 뭐 네. 주가 조작 공범들이네. 자기 최은순 그 사건 수사 봐줬던 사람들 다 뿌렸는데 네. 나경원한테 안 보낸 이유가 그 언니 보내지 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연하죠. 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경원 화딱지가 나가지고 약간 어. 시간차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헛헛한 마음에 또 주유비를 한 5천만 원 쓰겠다. 돌아다니. 탱크 몰아. 근데요, 그 최근에 윤석열이 다보스 포럼 간다며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스위스 간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다보스 포럼은 옛날 우리 방송에서 한번 집중 탐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민간인들 모임이에요. 지 안 가도 돼. 근데 그 다보스 포럼에 특사로 갔다 온 사람이 누구냐면 나경원이야. 나경원이 길을 닦아놨어. 윤 대통령 특사단 다보스 포럼 참석. 나경원 단장 맡아. 이게 5월 23일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이란다. 윤석열이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때 사실 나경원을 다보스 보내준 것도 나경원이 내가 취임식에도 못 가고 하고 징징대니까 저거 보내준 차원이 있었거든요. 약간 배려의 차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틀어지고 나면은 김건희가 봐도 오빠 이번 다보스 포럼에도 경원이 언니 보낼 필요 없잖아. 나도 스위스 가고 싶은데. 내가 가면 되지. 왜 언니가 가? 그러니까. 네. 나경원이 빈자리는 내가 메꿀 거야. 그리고 서문시장에서 오뎅 빨고. 앞으로 오뎅은 빨아먹는 걸로 다. 예. 잘 됐어. 저출산 고령화 공서 그 내가 하면 안 돼? 예. 자, 유승민이 이제 서로 연대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나경원하고. 왜냐면 윤석열한테 제일 먼저 까인 사람 1번 유승민, 2번 이준석, 3번 타자 나경원 이제 까이는 상황인데 세 사람 다 굉장한 셀럽들이고 유명한 정치인이잖아요. 예. 오늘 윤핵관의 집단 린치가 학교 폭력을 보는 것 같다. 저렇게 따박따박 싸워줘야 되는 거고. 오늘 유승민 인터뷰를 봤거든요. 홍준표가 계속 끼어들잖아요, 이렇게. 예, 예. 일단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부터. 물론 이것이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가 아직까지는 나경원이 국민의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을 주저앉혔다. 그러면 윤석열한테는 업무하면 리스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나경원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나경원이라는 정치인 입장에서 이 당내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경원을 찍어 누르니까 나 이번에 안 나가고 참을게 라고 해버리면 정치인 나경원은 죽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까 마참 이야기했잖아요. 네? 잣도 빨아먹어야 돼요? 아니 잣된다고. 아, 예, 예. 놀랬네. 또 잣도 빨아먹는 줄 알고. 자꾸 오늘 채팅창에 마지막 방송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네. 나경원이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도 일단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해놓고 뭔가 딜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번 당 대표는 공천권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경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포기해버리잖아요. 다음 공천 받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어떤 딜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윤석열하고 딜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랑 딜하는 거잖아. 예. 김기현이 누구든. 그 사람한테 나경원은 지분을 챙기고 나가야 되는 거지. 포기부터 하면 안 되는 거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나경원이 칩거에 들어가고 막 논란이 되니까 기자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용산구예요. 나경원의 집. 나경원 지역구는 어디죠? 동작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했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나경원은 동작을을 떠나버렸어. 용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선거철 되면 기어 들어가겠지. 이수진 의원 지역구에 이제 다시 선거 공천을 받게 되면 들어가겠죠. 예. 이 구조가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늘 유승민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니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을 말한 걸 두고 비서들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구리 넣는 게 이게 맞냐 이거야. 확정됐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헝가리의 정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심지어 계속 끼어드는 사람 하나 있죠. 대구 저 시골에 계시는 분. 홍준표가 예. 계속해서 유승민 뭐 이간질하고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거야. 보여주세요. 그것 때문에 유승민이 대구시장 할 일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유승민이 오늘 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홍준표가 대선 때 윤석열이랑 토론하면서 지금 나경원이 했다는 말을 똑같이 했다는 거야. 헝가리 정책.
그래놓고 나경원을 욕하고 있더라고. 홍준표는 까먹었어, 쟤. 홍준표는 그 학교에서 일진 따라다니면서 일진이 누구 때리면 때려서 이제 그 맞아서 쓰러진 학생 있잖아요. 학생 지나갈 때 발로 한번 툭 차고 지나가는 그 똘마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똘마니 같은 느낌이에요. 꼭 그 먼저 때리지는 않고 누군가 때리기 시작하면은 나타나가지고 나도 한번 때려야지 나타나는. 그래서 그거잖아요. 강약, 약강. 윤석열도 그런 캐릭터거든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대표적인 홍준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비비기 좋아하고. 그런 홍준표를 청년들이 지지했다가 결국은 배신당했다고 지금 지지 철회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치고 맞았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윤석열을 포위하고 있는 적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나경원 만약에 출마를 강행해서 반윤이 되면 지지할게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3월 8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결과로, 그러니까 나경원, 김기현, 뭐 유승민, 안철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됐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그 만약에 나경원이나 유승민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규칙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의 절반 이상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비상대책이 꾸려지고 그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나경원이 되면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네, 삶아요. 아니 왜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못할 건 없잖아. 최고위원이 누군데? 김세희, 강신업. 신혜식 이런 사람들 아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도 한 몫을 했잖아요. 그렇게 무리수까지 두겠어요. 문제는 내가 정치적 신념이었던 반 나경원의 가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러다가 아마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쌍욕이 나갈지도 몰라요. 원래 그런 거고. 자, 어찌됐건 윤석열은 스스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민주당이 이제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된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상정하고 뭔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했으면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된 거죠. 윤석열 당선 이후에 지금 10개월가량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야당 탄압, 야당 무시, 국방 무능, 안보 무능, 경제 무능, 그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민주당이 내가 원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금부터는 새날만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새날은 이따가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안녕. 고맙습니다.